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두 분이 있습니다. 왜 두 분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나 옆에 있던 시이모님께서 저를 위아래로 보시며 표정만 보아도 탐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이모님이 남편의 짝으로 점 찍어놓은 여자가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맞아버리면서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건데 웃기지? 당사자는 생각이 없는데 혼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시댁에 방문을 했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남편은 이제 장모님 댁에 가야겠어요. 말하며 일어났는데 이모님께서 이렇게나 일찍?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 좀 더 있어라. 말하셨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의아해하며 이모님을 봤습니다. 이모님은 내 말이 맞아. 초장에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말 잘 듣는 거야.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딴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 황당했고 기분이 좋지 않아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제 표정을 본 남편은 명절이라 좀 더 지체하면 차 막힐 거예요. 이모, 그리고 가족끼리 말이 너무 심하네. 웃으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저 역시 농담이라고 생각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모님은 참견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시댁이랑은 거리가 있었으나 이모님 댁과는 차로 30분으로 많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여 마치 시어머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장 좀 할 거니까 같이 장 좀 보자. 어차피 니네 시엄마랑 너도 줄 거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언니 분이니 좋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본인의 예비 며느리가 온다며 저에게 요리를 같이 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모님. 그날은 친구들이랑 선약이 있어요. 말씀드리니 친구랑 선약이 가족보다 중요하니 다른 날로 좀 바꿔서 나 좀 도와줘라. 부탁하마. 대답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지.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시간 내서 어렵게 만나는 약속이어서요. 죄송해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을 끊으시며 아니, 네 말은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도와달라는 거잖아.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너한테 왜 연락하겠니? 친구들 약속이 시이모인 나보다 중요하니? 난 너한테 시어머니랑 같은 존재다. 내가 우습니? 너가 도와준다고 알고 있을게. 그날 와라. 기다리마. 본인 말만 하고 끊어버리셨습니다. 대답도 하기 전에 끊어버려서 황당했습니다. 다시 통화하긴 뭐해서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약속 당일 이모님네 가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한창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고 시이모님은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수화기 밖까지 소리가 새어나와 친구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분명히 그날 전화랑 카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니 시이모님은 너 시어른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우스워? 우습냐고? 말하시길래 저는 전혀 우습지 않아요. 선약이 있는데 이모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셨잖아요. 제가 끝까지 굽힐 생각을 안 하니? 그래, 너 알겠다. 조만간 보자. 하며 전화를 툭 끊으셨습니다. 걱정하던 친구들은 집에 급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었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오는데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너 오늘 시이모랑 약속 무시하고 친구들 만나러 갔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니 제 선약 내용은 속 빼고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당일날 오지 않아 자신이 곤란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 통화 내용과 카톡 내용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들은 시어머니는 오해가 있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우리 언니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어른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먼저 사과하는 게 어떠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를 내가 왜 하나 싶었지만 중간에 계신 어머님이 난처하실까봐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모님, 그날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선약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에게 거짓말 하신 건 잘못하셨어요. 만약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미리 연락 주세요.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을 봐서 최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여 꾹 참고 남겼습니다. 이모님은 카톡을 읽으셨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그날의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시댁에서 연락이 와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이모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이모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네 부부는 아이 없이 살 거니?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 소식이 없니? 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둘이 좋아서요. 조급함 없이 자연스럽게 가지려고요. 웃으며 대답하니 하여튼 요즘 애들은 지네들이 먼저지. 너 그리고 좀만 있으면 노산으로 들어가는 나이야. 덜물 때 낳아야 고생 안 하지. 나이 들어 낳으려고 하면 문제 있는 아이 낳을 수도 있다. 대는 이어야지. 하셨습니다. 대를 이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불쾌했습니다. 여기서 발끈하면 분위기만 이상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그이랑 잘 이야기해볼게요. 하고 주제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오는데 내가 용하다는 집 알고 있는데 같이 가줄까? 아니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날짜 잡자. 너 언제가 좋니? 난 이날이 좋은데. 저를 쳐다보셨고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너 어른이 말하는데 표정이 그게 뭐니? 불만 있니? 하시어. 저희 부부 일인데 너무 관여하는 게 좀 불편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니 너 말 웃기게 한다. 너네 부부일 이게 어떻게 너네 부부일이야. 이건 우리 가족일이야. 하시며 소리치셨습니다. 남편은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왜들 그래. 영문도 모르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번부터 나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 무시할 줄 몰랐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무시한 사람이 누군데 저러나 싶어 쳐다보았고 그때와 비슷하게 없는 말을 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색도 안 좋고 힘들어 보여서 용하다는 집 같이 가보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니? 하셨고 졸지에 어른 무시하는 애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에게 며느라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말하셨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다들 이러세요? 제가 씨바지도 아니고 이 집에 애 낳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노산이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대답했습니다. 어머 제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어디서 시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나 하고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 이모님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시어머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며느리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며느님한테도 꼭 똑같이 해주세요. 말하니 나처럼 잘해주는 어머님이면 땡큐지. 하며 대꾸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모님 댁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또래가 저밖에 없어 우리는 친하게 지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는 저보다 6살 어렸고 전형적인 요즘 시대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MZ세대라 그런지 이모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은 며느리를 소개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우리는 모두 이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며느리는 1시간이 넘어도 오지 않았고 뒤늦게 나타나서는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왔습니다. 이모님은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소개한다고 하면 일찍 와서 시어머니를 도와야지. 시간도 늦었고 꼴은 이게 또 뭐니? 어머님, 제가 이런 자리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왜 제가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시면서 제 도움까지 받기 원하세요? 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모님은 말이 안 통하는 며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헛소리 말고 얼른 앞치마 두르고 준비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앞치마를 집어 던지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있고 여자들만 해요. 저는 결혼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안 한다고 말한 뒤 결혼한 거예요. 저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며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이모님은 이게 보자 하니까 하며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굴하지 않고 치시면 전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전 경고했어요. 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통쾌해서 속으로 오해.
외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모인 가족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스토리를 들으니 이모님의 며느리는 시댁에서 뭐 하라고 하면 한 번을 그대로 하는 적이 없고, 이모님께 항상 적대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신 계획을 물어봤는데 대신 돈 내줄 거 아니면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시이모님의 번호 차단했으니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고 선포했다고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시어머님과 남편은 미안했다고 저에게 사과를 했고, 시어머님은 언니지만 중간에서 이간질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모님은 의기소침해져 우울증에 걸렸고, 나중에는 너만한 애가 없더라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는 잘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두 분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지 못하는 이모님. 평소 행실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